안녕하십니까. 경찰 단기 김폴카 형사법 폴카칩. 오늘은 횡령죄 드디어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임죄를 좀 다뤄봤는데 횡령죄는 조금 더 배임죄보다는 쉽다고 볼 수 있죠.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을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횡령죄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공식을 딱 끼 맞추듯이 해버리면 횡령죄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횡령죄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위탁관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횡령죄를 우리나라 형법이 독일 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위탁관계한 횡령죄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횡령죄라 부르죠. 우리나라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독일에서는 그냥 횡령죄라 부르고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근데 원래 독일의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횡령죄는 독일에 있는 위탁관계에 의한 횡령죄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형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건 그냥 보관이 아니고요. 누가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보관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횡령죄의 범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범이니까. 그래서 위탁관계에 의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 문제죠. 이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무슨 뜻이냐? 위탁관계라는 말 나오고 되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보관자, 지금 현재 범인이죠. 이게 범인이에요. 범인과 맡긴 사람,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 위탁관계, 요게 있어야 합니다. 꼭 법률상 위탁관계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송금 절차 착오라는 사실상 위탁관계도 되거든요. 요게 위탁관계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횡령죄는 우리가 이것도 배임죄처럼 배신하는 겁니다. 위탁관계를. 그래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이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요게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안 된다는 말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불법한 원인으로 맡긴 거, 불법한 원인으로 뭔가를 맡긴 거는 위탁관계로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박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맡겼잖아요. 그럼 그 도박자금은 안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위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 다음 3번, 횡령죄는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 자, 요 소유자는 맞는데 요 소유자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 주세요. 요 소유자는 판례에 보면 기타 그 밖에 본권도 포함한다 이런 말도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의 권한이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때요? 소유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민법상 권한에는 뭐 저당권, 점유권 뭐 이런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요건 땡. 그래서 은행에서 송금 절차 착오로 보낸 돈을 쓰더라도 소유자가 믿고 맡긴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횡령죄는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볼 수 없다면 틀린 지문 되죠. 이렇게. 그래서 송금 절차 착오가 이런 논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걸 눈치챘습니까? 원래 보관의 뜻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신뢰관계, 신임관계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송금 절차 착오는 소유자의 위탁관계 없는데 내가 니한테 맡길 생각 없고 잘못 보낸 건데 이때도 위탁관계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행이 착오로 은행에서 지급기를 통해서 잘못 보냈더라도 은행 계좌에 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쓰게 되면 위탁관계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제 응용을 해보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 속였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자금을 계좌이체로 어디다 보냈는가 하면 사기 이용 계좌라고 되어 있죠. 이리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신임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면 A가 B한테 보이스피싱하면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렇게 C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3자 통장을 빌려준 거죠. 뭐 A 통장에 보내려 해도 되고 C 통장으로 보내려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죠. 이때 이 범인이 이거는 이 사례는 요 둘 간의 관계입니다. 요 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전혀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보낸 경우는 위탁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더라도 A가 돈을 보내게 한 사기죄 이외에 이 돈을 쓰더라도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제3자 통장을 썼을 땐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 A가 사기를 쳐서 보이스피싱으로 C의 통장에 입금하겠죠. 이때는 C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C가 사기죄의 공범이냐 이걸 봐주셔야 돼요. 자, 공범이면 공범이다 아니다 나오겠죠. 사기죄의 공범이면 마찬가지로 횡령은 안 됩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근데 사기죄의 방조나 이런 게 아닐 때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보내면 이 사람들이 쓰더라도 횡령은 안 된다. 사기꾼한테 보내면. 근데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때는 횡령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송금 절차 착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관계는 이렇게 판례가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해서 사기죄는 될지언정 그 돈을 사기꾼한테 보내서 썼다 해서 그게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보관이란 이런 뜻이다. 위탁관계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에 한정된다. 불법 인급여는 안 된다. 그리고 꼭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관계에 기인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기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송금 절차 착오도 횡령죄는 구성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인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으면 사기죄만 성립한다.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방조범, 사기죄 공범의 통장으로 보냈을 때는 사기죄 공범이 얘가 사기친 보이스피싱을 알고 줬을 때는 횡령죄가 안 되고 사기 방조만 된다. 그런데 사기죄 공범이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통장을 달라는지 모를 때는 보이스피싱을 사용하는지 몰랐을 때는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보관에 관해서 몇 가지 봤는데 이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횡령죄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위탁관계한 보관, 그 연습을 다음 시간에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위탁관계 시작으로 횡령죄 첫 1편 시작했습니다. 다들 요즘에 뭐 감기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 손을 자주 씻고 여러분들이 건강 잘 유의하시고 시험 직전까지 건강하게 잘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